반갑습니다. 셀지의 품격을 다하라 저자 송가폰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제 30년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또 이런 강의는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또 미숙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일즈의 품격을 다하라 이 책은 제가 30년 직장 생활을 경험으로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리더십 그리고 소통하는 지혜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제로 사랑과 성공 모두를 얻는 리더십과 영업 스킬이라 했고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7살에 1991년도에 지금 KB국민은행에 입행하여 은행에서 본부 및 현장에서 뭐 지점장, 지역본부장, 지역대표, 본부에서 단장, 본부본부장 등을 하였고 또 2019년도에 임원으로 승격하여 3년을 재임하고 금년 토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6개월 직장 생활을 했고요. 퇴직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포에서 이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현재 지금 파이낸스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론으로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기본입니다. 뭐 세상살이 모든 것이 다 영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자신을 세일즈하고 상품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호감도를 높이는 심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면접관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인터뷰한 결과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었고 또 나쁜 사람에게는 감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법정 배심원들 대상 연구에서도 피고인들이 좋은 이미지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형벌을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의사들 역시 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을 썼고 회진 시 한 번이라도 더 차트를 보았다 합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매력도를 높여야 되는데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깔끔한 복장과 매너가 기본이고요. 세일즈를 할 때 단정한 모습과 깔끔한 복장은 고객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PO라고 많이 하죠. TPO, 즉 그러니까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과 코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뭐 목소리보다가는 언어보다가는 눈빛과 표정 그리고 언어 자세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90%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매력도를 높여야 하고요. 그래서 뭐 흔히들 많이 하죠. 향기로운 꽃에 벌들이 모이듯이 자신만이 매력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일 것이고 영업도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켓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세일즈맨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적절한 칭찬과 또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칭찬과 관련해서 뭐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이들 하죠. 예로부터 이게 남자는 뭐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고객을 많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수와 하수와의 차이는 뭐 경청과 칭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고수는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경영의 신으로 이야기 흔히들 하는 게 마시다 전기의 마시다 고노스케 이야기입니다. 마시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또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출발해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94세 나이 운명할 때까지 그 50, 170개 기업의 그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총수였었는데 그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주의 깊게 들었다. 덕분에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에 잘, 경영에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행운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 이야기를 그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면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눈도 하나, 코도 하나지만은 그 코도 하나, 입도 하나지만은 눈과 귀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자입니다.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사회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친구나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조사해 보면은 그 서로 비슷한 피부 색깔과 또 머리 색깔, 그리고 같은 언어권, 같은 종교, 비슷한 출신 지역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사귄다고 합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자신과 비슷한 경우에 그 상대방을 예측하기 쉽고 또 협력하기 쉽고 또 관계 형성에 드는 스트레스 비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흔히들 영업을 할 때 사람들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관시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그 비즈니스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할 때 뭐 그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지기면 안 되겠지만 영업에서는 이러한 관계연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 영업은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뭐 재고가 쌓이고 또 기업의 부담만 느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를 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좋은 제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죠. 상품과 서비스가 우수하고 품질이 좋으면은 영업을 안 해도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사는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말이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일본에서도 유명한 오사카 상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설 드라마 상도에서도 유명한 임상옥 이야기가 있죠. 임상옥이 국경지방에 그 인사무역권을 가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는데 그는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거다. 사람을 남겨야 되고 또 인사야말로 최고의 A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끈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나친 그 성취욕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거나 또 정장하지 못하면은 그 영업은 오래가지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친분 관계를 맺고 또 고객을 또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또 말 그대로 고객을 위해서 품격 있는 영업을 할 때 그 영업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뭐 그 흔히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는데 먼저 지갑을 열어랍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계산할 때 또 자리를 뜰 때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죠. 반대로 그 뭐 계산을 할 때 화장실을 가거나 신발끈을 오래 메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뭐 베풀고 나면은 그 돌아오는 것에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갑을 여는 일에 좀 솔선수범하면은 누구나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갑에서 꺼낸 작은 돈으로 또 큰 인심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뭐 몇 분이 안 되지만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얻는 것이 세 가지요? 예, 예,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답니다.
거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없답니다. 예, 공짜가 없고 두 번째로는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살아가는 방법은 각자 나름대로 있지만, 그래서 뭐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베풀어 주면은 결국은 되돌아온다고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도움을 주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준 기업들은 사실은 평생 은행을 잊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IMF 상황 때 어려울 때 도와준 은행 직원과 은행원들을 잊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거래 은행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도 고객의 마음을 얻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합니다. 그 자기가 존중받으면은 작은 손해도 그 쉽게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 게 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고 또 고객을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담은 선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뭐 선물은 누구나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고 했고요. 그 선물을 할 때는 스토리를 담은 선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많이 저는 이제 원래 시골에서 사과 농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건데 이 사과는 우리 시골에서 부모님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과입니다. 뭐 당도도 높고 맛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스토리를 담아서 선물을 하면은 오랫도록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여행 갔다가 녹차를 하나 사와서 사온 녹차인데 이 녹차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담아서 선물을 하면은 고객에게 오래 기억되고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비 젖는다고 합니다. 옷이 젖는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듯이 우리가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은 결국은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항상 고객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가,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정보도 나눠줄 수 있다. 또 영업을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고객에게 놀러 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과 자주 접촉하다 보면은 영업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또 고객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그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접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정과 근성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연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그 항상 그 뭐 새로운 생명이나 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기업도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업종이 또 생겨나고 또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기도 하죠. 그 세일즈맨들이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은 생태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시장 트렌드를 읽고 필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영업은 발품을 한다고 발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영업을 잘 하려면은 그 많이 연락하고 많이 방문해야 할 거고요. 그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생각이지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상대방은 고객은 참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행에서 기업금융 영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기업금융이 어려운 것은 사실 대출 영업이라는 것은 이제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부실이 나면 안 되니까 우량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이 되게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금융 초기에 RM으로서 이제 RM이라 하면 리레이션십 매니저라 해서 해당 기업별로 담당을 하면서 해당 업체를 이렇게 방문하고 섭외하고 영업하는 것을 RM이라 합니다. 참고로 RM으로서 업체를
풍산하고 뭐 그 디지털 단지 등 공단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이제 회사 입구까지 가서 회사에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하는 고민에 빠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도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미팅하기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고, 또 그때는 사실은 부끄럽게 생기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였고요. 근데 이게 경력이 붙고 또 경험이 쌓이면 그런 일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요. 그 현장 경험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못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를 내면은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못 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프링 근성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뭐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저는 항상 뭐 직장에서나 영업에서나 항상 그 스프링 근성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스프링이라면은 누르면은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면은 포기하기보다는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 공을 이렇게 바운드해서 올라오듯이 공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면은 절대로 포기하면은 이룰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들 많이 하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직원은 뭐 고객의 거절이 있더라도 사실은 낙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또 바로 회복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듯이 고객의 거절에도 사실은 이제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또 실패의 경험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잘못된 점은 고치고 뭐 그렇게 해야 또 발전하지 않을까. 영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뭐 그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대부분 이제 실패를 겨울 삼아서 성공의 디딤돌로 맞았다고 하죠. 그 농부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정성을 가꾸고 해서 수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씨앗을 우리가 10개 뿌렸다 해서 10개 모두 싹이 트고 10개 모두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병들어 썩고 또 어떤 것은 말라 죽기도 하죠. 그 중에서 몇 그루가 잘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거두어 들이려면은 반드시 뿌려야 한다. 그리고 좋은 토양에 많이 뿌릴수록 수확할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로 그 세상사는 거두어 들이려면은 반드시 뿌려야 한다. 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뒤에 꼭지는 이제 그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 그리고 행복한 인생 이런 마인드로 해서 절반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항상 그 선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의지란 말은 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고 또한 그 내 주변은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풍요로운 인생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뭐 썩은 과일이 곁에 있으면 나도 같이 썩게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꽃이 있으면은 나에게도 향기가 넘치는 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향기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제 그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또 저희 지론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그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인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모레 파티라는 말을 흔히 많이 하는데, 아모레 파티는 사실은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이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처음 한 말인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뭐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이 만들어 왔고 또 자신이 만들어갈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뭐 추억일 수 있는 이야기거리에 그 너무 많은 그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걱정의 40%는 참고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독서와 명상 그리고 글쓰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또 그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책 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긴 하지만 또 몸도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땀 흘리면은 확실히 엔돌핀이 흐르고 또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헬스 클럽에 가거든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기분이 업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제 습관이 되면은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게 요 꼭지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인 사건 등에서 보면은 목격자들의 잘못된 증언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범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었죠. DNA 검사로 지난해 화성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진범이 밝혀진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지 편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지하고, 또 어떤 사건을 접하고는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만으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또 본다고 합니다. 뭐 과거의 사례 보면 이제 동굴 벽화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우리 실제라고 믿었고요. 또 빙산의 일부를 보고 또 전부라고 믿었고, 태양이 또 지구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고, 또 우리 인지 편향을 인해서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또 화를 내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옆꼭지를 한번 넣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뭐 자기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 뭐 넌센스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은 어딜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네팔. 어디요? 네팔? 예, 예. 네팔도 사실은 뭐 이게 행복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죠. 그죠? 상대도 빈곤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런 네팔도 이야기하지만 알프스 산자락,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뭐 스페인이나 그저 이탈리아 남쪽 해안 많이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은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조금만 보면 실증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경치도 아니고, 또 돈과 권력도 아니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희생하면은 엔돌핀이 솟아나고 또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는 것도 진리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보다가 정서적인 가치, 내면의 가치에 또 마음을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또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꼭지입니다. 뭐 그 시간의 흐름이 화살과 같다고 하죠. 뭐 흔히들 보면은 시간이 나이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은행에 신입병원으로 입행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30년 직장 생활을 지났다 하니 정말 한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달이 화살과 같은 거고 시간은 정말 한순간 같이 흘러가는 게 인생살이 같습니다. 흔히들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경험한 것이 많고 익숙하지 않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되게 시간이 걸리고 낯설다고 느껴지지만 매일 다니고 익숙한 길은 빨리 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또 한 번씩 경험했던 일이 많으니까 또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 나이에 맞는 또 그 멋이 있는 게 또 인생이라고 합니다. 20대는 20대의 젊음과 패기가 있고 또 30대는 치열함이 있고 또 40대는 노련함이 있고 5, 60대는 또 원숙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자기 것만 고집하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절대 또 어른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게 또 사실이고요. 나이가 젊어도 그 배려할 줄 알고 또 베풀어 줄 줄 알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혜를 베풀고 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이터의 법칙은 아시죠? 웨이터 법칙은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법칙입니다.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실수로 그 손님 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는데 이때 이제 그 옷을 버린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미쳤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뭐 지배인 오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동석했던 그 프랜스 다빈스라는 의료업체 건물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거래를 취소했다는 거죠.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그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유 있게 주변을 살피자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앞만 주시하고 달려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천천히 운전하게 되면은 주변의 경치도 보고 또 아름답게 핀 꽃도 보고 강물도 보고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도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주변을 살펴보면서 또 여유를 가지면 소소한 즐거움과 또 삶의 의미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치열함이 극단치에 가 있죠. 뭐 자살률도 세계에 높고 그리고 행복도가 최고 낮고 뭐 교통사고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자열 원자의 덕불고 필유린입니다. 이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꼭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제 따라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절대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말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쳐주고 멀리 있는 사람, 남에게 잘하려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분들은 새겨드려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면은 그분들한테 가슴 뛰는 느낌을 주면은 반드시 그 멀리서 또 레pu테이션이 좋아져서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져서 주변에 사람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덕불고 필유리는 뭐 요거는 이제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인데 그 공자 시대나 그 지금 시대나 인간사를 관통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인생을 크게 보고 길게 보자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동안 우리가 뭐 누구나 한두 번 어려움이나 위기를 봉착하게 되죠. 뭐 선의를 한 일이 오해를 부르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눈앞에 닥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또 누구나 또 그 엄청난 위기가 오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도 하죠. 저도 직장 생활 30년 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은 최종적인 순간에는 그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세상사가 마음먹기 나름이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 관계속 많이 생략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흐리다고 내일 또 흐리는 것은 아니다. 요 꼭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고 항상 햇볕이 나면은 사막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흐린 날이 있어야 또 맑은 날이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흐리다고 내일 흐린 것은 아니죠. 뭐 날씨는 또 항상 바뀌는 거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폭풍우 치고 바람 불어도 또 내일은 또 잔잔한 파도와 함께 하는 게 또 인생이고요. 헬프 하이, 러너 하이입니다. 여기 행복으로 가는 길 마지막 꼭지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그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치고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하죠. 그리고 우울감도 없어지고 그 마라톤 주자들이 이제 그 느끼는 그 황홀감을 러너 하이라고 합니다. 헬프 하이는 그 남을 돕거나 봉사를 한 후에 심리적 만족감이 이제 며칠 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헬프아이는 의학적인 그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그 자원봉사를 한 후에 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 현격하게 떨어지고 엔돌핀 수치가 그 3배 이상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가슴에 따뜻한 열기와 또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 PPT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뭐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그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세일즈를 하고 돈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가 처음인데 그저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 뭐 저는 직장생활 30년 6개월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한 권의 또 책으로 만들었는데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고 또 다르게 사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제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선의지를 가지고 또 생활하면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도 또 사람도 없고 또 영업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이고 또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또 내가 선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면 내 주변이 또 그런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또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마지막으로 해피니스는 원투분의 해보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원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작든지 해부 많이 가졌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